자, 여러분 40페이지. 자, 여러분 40페이지 봅니다. 40페이지 국세의 납세무 성립시기 보시면요. 국세를 납부할 무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그래서요.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도 잘 봅니다. 우리가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고요.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 그러면 뭐 저는 강의했다 마이크 잡았다 소득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일 소득이 발생하는데 매일 소득세 신고하라고 그러면 매일 소득세 신고하다가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은 일정한 과세에 기간을 두고요. 과세의 기간을 두고 일정한 그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인데 그럴 때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세는 과세기간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럴 때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있잖아요.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제가 얘기했지만 11월 11일 날 이때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날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때 비로소 소득세는 이제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막 바꿉니다.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때, 아니고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보충 내용은 아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 안 할 건데 니은번 이제 공부했던 분들은 나중에 니은번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를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하여튼 그냥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이것만 알아둡니다. 41페이지 넘어가면요.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되는 때예요.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돼요.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예요. 뭐 상속세는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닙니다. 상속 개시되는 때고.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요. 인지세 같은 세금은 문서를 작성하는 때. 한 번씩 읽어보고요. 문서 작성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특세는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래서 종농이 종부세 본세로 할 때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 따라가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하여튼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 본세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당연히 밑줄이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종부세 밑줄 그어서 꼭 알아둡니다. 종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언제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6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8번이요.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국세. 아까 지방세도 그랬지만 국세도 저를 보세요. 수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요겁니다.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요거고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아니죠, 여러분들? 어느 때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쭉 보시고. 그래서 뭐 예제 문제 이런 거, 또 예제 문제 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29회 시험 기출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작년에 나온 건데. 특별징수 및 수시부가와 무관하고요. 제3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이요. 맞잖아요.
자, 주민세 작년에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 작년에 제가 계속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하고 비교해서 주민세 계속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주민세 균등분 작년에는 이제 8월 1일 제3분 특히 주의하라고 했죠. 제3분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 하면서 계속 재산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X 하면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거 딱 1번에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찍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제3분 주민세 자 매년 7월 1일 맞잖아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작년 시험이 특이하게도 5번처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같은 것도 문제를 내고 그랬는데 진짜 그냥 작년 출제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근데 자동차세 것 같은 것까지 납세무 성립시기를 우리한테 왜 물어보냐고. 진짜 작년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거 나와도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 나와도 답 고르는 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납세무 확정입니다. 자, 납세무 확정이란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납세무 확정이란 줄 글 필요 없고 읽어봅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소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습니다. 신고주의는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구한테 부여해요?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를 확정하는 제도다. 자, 그래서 하여튼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잘 떠올리면 돼요. 징수 방법. 그래서 신고납부 방법 봅니다. 신고납부 방법.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 원칙적으로 납세무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납세무자에게 신고로 납세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납세무자 밑줄 신고의 동그라미예요. 신고로 납세무 확정하는 것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겠죠. 과세권자법 결정을 통하여 납세무 확정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팁 같은 거 한번 살짝 보니까요.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봅니다. 팁은 납세무자가 과소평가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무 확정은 신고 납부하는 때가 아니고 어느 때다? 신고하는 때예요.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자라는 걸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 해당 세목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요.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지방교세 등등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자 밑줄이고 양도세 포함해서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하는 때 종부세는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등등, 법인세, 부가세 등등이요. 양가로 2번 부가세 방법이요. 자, 의의를 봅니다. 하여튼 납세무 확정이 올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페이지 이 납세무 확정, 여기 이 납세무 확정에 여러분들 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하고요. 양가로 2번 부가가세 방법 보시면 42페이지 의원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자 지자체나 국가만이 지방세 또는 국세의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밑줄이고요. 자, 그럴 때 신고납부 방법에서는 납세무자에게 납세무 확정에 1차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최종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부가가세 방법에서는 오로지 지자체나 국가만이 납세무 확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를 부가가세 제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보통징수 방법 이거로 부과한다. 그래서 이걸 지방세에서 이제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고요. 팀 내용 읽어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럴 때 42페이지 또 밑줄이죠. 재산세, 그리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이런 애들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종부세 미출입니다. 종부세. 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미출입니다. 얘네들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43페이지 자동 확정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학자들이 이제 분류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보충 내용도 지방세는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는 얘기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봅니다. 보충이에요. 지방세는 다음에 구분했다는 시기에 세계 확정된다. 납세무자가 과분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지방세, 과분과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할 때는 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디귿번 신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어요. 자, 무신고했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지방세, 과분과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충해서 징수 방법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요거 역시 표에다가 여러분 별 표시해 놓고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와요. 자, 보시고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신,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이렇게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취득세,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종부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근데 종부세를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이때 종부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린 사람이 많았는데,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니까. 얘 고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긴 하지만 국세고. 재산세, 신이에요, 결이에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얘 골라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만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만? 3번만요. 근데 이해에 4번을 고른 사람이 많았어요. 니은번, 디귿번. 종부세까지 같이 고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어이없이 틀렸는데, 끝까지 문제를 보라고 했잖아요. 지방세를 고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골라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요.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성립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 소멸이요. 요거 소멸은 말뜻만 일단 아시면 돼요. 납부봅니다. 세금 납부하면요. 당연히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충당 있잖아요. 충당도 그냥 말뜻만 알면 돼요. 자,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랬는데요. 줄 긋지 마시고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된다니까. 말뜻만. 충당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납세무 소멸 사유라는 그 결론만 알면 되는데 말뜻만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것도 용어 설명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과세 주체가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 납세무자가 있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라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예요? 효자예요. 그래서 왜 효자냐고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제 주변에 계셨던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막 이렇게 계시고 이제 어른들이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씩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영원한 이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한 분씩 영원한 이별을 하는데 또 어렸을 때는 그런 이별이 그 영원한 이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슬프다 그런 생각만 했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몰랐거든요. 소중한 걸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중한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사람 먹어갈수록 있잖아요. 그 영원한 이별이 아이고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계실 때 뭘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그 후회들이 막 남았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모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데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돌아가시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뭐 하나라도 뭐 맛있는 것도 하나라도 저기 하고 살아계실 때 시간 되면 어디 좀 뭐라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래서
마음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노인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있잖아요. 제가 한 살씩 보니까 20살 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그 기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일정한 나이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된 나이에 그때 그 양복 안 입었을 때는 그때 옷차림과 그때 머리 스타일과 그때 생각 똑같이 그 고정돼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엄마가 거울 보면서 그러셔요. 야, 내 얼굴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얼굴이 됐는지 실감이 안 난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내가 진짜 어렸을 때 피부도 그냥 굉장히 좋고 막 내가 예뻤었는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 얘기하셔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좀 하나라도 더 저 같은 경우는 함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옆에 부모님 옆에서 부동산 전문가면서 부동산을 생각하면은 막 진작집 팔고 어디를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도 부모님 옆에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 댁에 그 고지서 같은 거 오면은 세금을 다 제가 대신 그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돈은 받아요. 저희는 그게 중요해요. 공과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이렇게 잘 쓰고 다니셨어요. 많이 돈을 그냥 쓰고 다니시고 지금도 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당신들 갖고 계신 돈으로 다 쓰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 다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돈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돈을 잘 못 쓰고 다니셔요.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있잖아요. 그냥 매일 저 손주들한테 매일 와도 어제 오고 또 와도 그냥 손주들한테 계속 그 용돈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그런 거고요. 잠깐 돈을 몇만 원을 어떻게 하다가 필요해서 빌렸어요? 그럼 반드시 줘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빌린 거는 단돈 1,000원이라도 반드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주는 거는 막 주시는데 빌렸다고 하는 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세금, 돈은 제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신 대행만 해주는 것 뿐인데 저희 부모님 댁에 30원에 어떤 안내문이 왔냐면 지자체에서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있잖아요.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30원 환급금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환급 절차에서 또 납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낼 세금과 환급금과 이번에 납부할 세금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이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충당은 납세무보다 소멸서이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부가의 취소를 봅니다. 취소는 말 뜻만 여러분이 또 아시면 돼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우리 민법생한테 배우시면 되는데 굉장히 원래 스타일도 원래 점점 매너 진짜 신사잖아요. 원래 신사인데 놀 때도 신사예요. 합격자 모임 때 가면은요, 역시 민법 교수님은 노래할 때도 굉장히 점잖게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주로 앉으셔가지고 박수만 치시다가 차례되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시는데 노래는 잘하시더라고요. 노래 잘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저 노래방에서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자, 6분 중에 여러분이 알아서 찍으세요. 대충 짐작되는 분이 한 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 한두 분만 그렇고요. 자, 합격하시면은 합격자 모임에 30회 합격자 모임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0회 시험에. 그러니까 꼭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노래를 들어보려면 부가의 취소입니다. 부가의 취소인데 취소는 민법에 배우다시피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를 취소를 해요.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취소도 뭐예요? 소멸사유입니다. 말뜻만 하시면 돼요. 양가로 4번이요. 제척기간 만료예요. 자, 제척기간이 뭐냐면 여러분 민법에서 제척기간 배우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세법에서는 세금 부과에 어떤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런 걸 정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 우리한테요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가 세금 안 낸 게 있대요, 덜 낸 게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가산세 해가지고 세금 폭탄 안겨요. 그러면 난 30년 전 40년 전이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제척기간이고, 그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가 소멸한다. 밑줄은 여기입니다. 세 번째 줄. 제척기간에는요 소멸시효와 같은 민법에서 배우는 소멸시효에서 좀 배우는데, 거기서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잖아요. 소멸시효는 이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척기간은. 왜냐하면 조속기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자, 대부분 국세 그래가지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자, 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자, 10년 동안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요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 한 4년 좀 더 됐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다운계약서 썼어요. 사기친 거죠? 자, 그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발 뻗고 살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했다 몇 년이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나머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절 보세요. 높이로 외웁니다.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몇 년이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아직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를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안 배우는데, 아직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는 제척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좀 길어요. 자, 사기쳤다 몇 년? 15년. 무신고도 특이하게 몇 년이에요? 15년. 기타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자, 일반 국세와 달리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예? 15년, 15년, 10년. 리듬 타면서 외우면 돼요. 15년, 15년, 10년. 자,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4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증여세 제척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똑같다는 건. 45페이지 봅니다. 2번에 보니까요. 지방세 제척기간이요. 지방세 제척기간. 기업범법입니다. 지방세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지방세도 사기치면 몇 년이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자, 근데 니은범 같은 거 한번 살짝 볼게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디귿번, 리을번도 읽어보면요.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이게 사기친 것과 똑같이 몇 년이냐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부터 리을 이외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그냥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냥 무신고는 몇 년? 7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0년, 7년, 5년입니다. 지방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그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그때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민법에서 배우는데요. 자, 이정근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 다 또 배우는데, 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될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징수권
소멸시효란 국가나 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고요. 자, 이런 건 읽어보는 거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한 때로부터 미출입니다. 몇 년이요? 5년이요. 근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한다. 미출작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근데 국세는 이걸 지금 세분화하니까 지금 소멸시효가요. 소멸시효가 보니까 소멸시효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멸시효가 지방세는 무조건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5년입니다. 근데 국세는요, 지금 보니까 이 얘기예요.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이요? 요거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무조건 10년이 아니라 보세요. 5억 원 그러면 이상의 국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여러분. 자,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절 보세요. 금방 봤어요?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엔 저를 보세요. 금방 질문 드립니다. 자,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아, 이거 또 10년 나오는데 제가 금방 이거 보고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금방 봤는데도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5년이라니까. 지방세는 그냥 자,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억 원 이상이어도. 국세만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가 몇 년이고? 10년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소멸시에 관한 세법에 관한 소멸시에 관해서는 세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민법에 따른다. 하여튼 뭐 소멸시효 기간만 잘 기억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소멸사유 28회 시험 때 소멸사유를 물어봤었는데요. 그리고 보충 내용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나오는데 요거 민법에서 중단과 정지 개념을 좀 배우고 오면 거기 용어 같은 거 좀 배우고 오면 제가 다음에 요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만 아시고요. 46페이지 갑니다.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랬습니다.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회가 뭔지 그냥 말뜻만 알면 돼요. 고지서 거기 그 용어 정리에도 나오죠. 용어 정리 한번 볼까요? 주소 고소의 영업소 등이 이거 오타네 이거. 아이고 불분명이죠? 네, 불분명. 주소 고소 영업소 등이 문명이 아니라 불분명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징수 유예 등 조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부가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줄 긋지 말고요. 말뜻만 짐작하면 되는데 절 보세요. 고지서를 보내는데 도달이 안 돼요. 주소나 뭐 영업소 여러 가지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던 것을 거둬들여요. 철회했다가 주소 확인하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거둬들였다가 다시 보내니까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소멸사유 아니라는 거.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잖아요. 그러면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문은 상속인에게로 승계돼 가지고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을 다 납부할 무를 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뭘 막 이러는데 죽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상속인에게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다 끝나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소멸사유 아닙니다. 납세자 사망은.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지. 다 그렇게. 자, 그죠? 그러니까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합병했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밑줄입니다. 부가 철회, 납세자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은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뭐 형성권이니 뭐니 아유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다만 그 부가권의 제척기간에서 그 표에서 중단과 정지가 부가권의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배워요. 중단과 정지가 있고요.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는 5년이고 금액 상관없이 국세는 5건 미만은 5년, 5건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 요거 밑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4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인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사기쳤으니까 국세, 자 양도소득세, 일반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예제 문제 봅니다. 28회 시험 때 나온 건데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납부 충당 소멸사유자, 예.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자, 소멸시효 완성하고 법인의 합병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자, 리을번 지방세부가 제척기간 만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죠. 예.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 사유인 것은 기역, 니은, 리을번이 세 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박스형 문제에서 나올 때 이렇게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해당되는 거 몇 개인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정답률이 이런 문제의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48페이지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후 신고라는 게 뭔지 오늘 좀 배워볼 건데요. 처음으로 이것도 자 우리가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을 신고 기한으로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부터 60일인데 그 60일 하루 딱 지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아까 취득세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은 정도 했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정도잖아요. 자 그런데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를 했는데요.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기한 지났는데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돼요.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는 적용되긴 되는데 다만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여러분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이제 세 결정 권한이 납세무자에서 과세권자로 넘어가서 그렇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은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지나면 과세권자가 이제 납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에서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건데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일손도 줄어들었잖아요. 고지서 보내기 전에 신고를 해주니까. 그래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한후 신고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기한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관할관청이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한 후에도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에게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게 한 것이다. 요건 봅니다. 자,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 자, 지방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보다 기한후 신고입니다.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수성신고라는 게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을 했던 자가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하는 게 이제 수성신고고요. 이거는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합니다.
절차 봅니다. 기억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중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신고기한 지나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냈는데 고지서 딱 받고 아유 나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과세권자가 다 고지서까지 가산세에서 세금 계산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자 고지서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인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도 그냥 밑줄 그어서 알아두시고요. 예전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라는 규정이 삭제되고 그냥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고 효력을 봅니다. 기한후 신고에는 납세물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 납세무자가 납세물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기한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확정 효력은 없다. 니은번 따라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 과중과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요 규정이 요게 이제 더 추가가 돼가지고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인데요. 어떻든 간에 쭉 밑줄입니다. 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자 결정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되고요. 또 신고인에게 이제 통지해줘야 됩니다. 밑줄 쫙입니다. 디귿번 보겠습니다. 다만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의 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산세 감면 또 결론적인 건데요.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이거 30일도 아니고 30일하고 1개월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60일로 바꿔낼 수가 있는데 자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자 100분의 50%를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20%인데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해? 10% 신고불성 가산세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개월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고 니은번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다 그러면 자 가산세 해당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20%를 감면해 줍니다. 20%. 자 그래서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 감면이고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50% 감면입니다. 자 이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정신고라는 것은 기한후 신고가 중요하고 수정신고는 덜 중요한데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제가 기한후 신고가 옛날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안 나왔었는데 제가 기한후 신고 작년에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하여튼 올해는 또 기한후 신고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정신고 봅니다. 수정신고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요. 그러니까 신고 확인했는데 뭐 했어요?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수정신고는 신고한 자가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어 이렇게 수정신고 고쳐서 이렇게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요. 요건법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밑줄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 제출할 수 있다며 주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의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봅니다. 맨 꼭대기요. 이러한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는 수송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자, 기역, 니은, 디귿번 그 사유를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기역번 지자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관계세액을 자 밑줄입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게 신고해가지고 관할 세무상이 너 적게 신고했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해서 고지서 보냈는데 또 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역시 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받기 전까지. 그 다음에 니은번 수송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송신고를 한 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고요. 효력,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는 수송신고로서 확정되는 효력이 있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는 수송신고로서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그 지자체 과세권자가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혜택을 봅니다. 과소신고했을 때 기업번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 수송 신고를 했다 그러면요.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 감면이요. 그리고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 신고하게 되면 20% 감면이요. 자 1년 초과 2년 내 수송 신고하면 10% 감면이요. 그래서 50, 20, 10% 이렇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수송 신고보다는 기한의 신고를 꼭 더 중요하게 보시고요. 보충 내용 봅니다. 보충 내용 보시면 보충 기한의 신고와 수송 신고 비교했죠? 별표시 또 합니다. 여러분이 별표시 하시고요. 자, 다 배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보니까 기한의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고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 비교해서 자 신고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기한의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또 수송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둘 다 고지서 받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부가 기한의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수송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감면 혜택이요. 1개월 내 기한의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자, 수송신고는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50% 감면. 넘어갑니다. 50페이지요. 기한의 신고는 1개월 초과, 신고기한이 지나서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수송신고는 자,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1년 내 수송신고하면 요거 20% 감면. 자, 그 다음에 2년 내,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10% 감면. 50, 20, 10% 감면이요. 자, 둘 다 꼭 중요한 게 주의할 거지. 둘 다 납부불성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기한은 신고, 수송 신고에 관한 거니까 둘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시험에서요. 절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기한의 신고를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의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OX요. X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만 50% 깎아주는 거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돼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4절 납세무 확장 납세무 요 납세무 확장에서 이제 뭐 제2차 납세무에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슬쩍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56페이지 3장 봅니다. 56페이지 3장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있잖아요.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이거는 29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시험 전에 그랬어요.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9회 아니면 30회, 올해 아니면 내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0회 시험에서 안 나온다. 이런 말은 난 항상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얘는 올해는 진짜 얘는 좀 소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미 3월 달이나 4월 달 모의고사예요. 이런 거를 막 내요. 이건 이제 다른 과목도 좀 민법적인 지식도 좀 민법에서 뭐 이렇게 좀 배운 지식들이 좀 있고 이러면서 세법 좀 공부한 상태에서 하면은 좀 더 쉬운데 이거를 작년에 기출이 됐다고 3, 4월 달에 타사 모의고사 보면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미 3, 4월 달에 모의고사에 문제를 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안 배운 건데 나왔잖아요.
나를 원망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아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배우지 가르치지도 않고 막 나온다 이러는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를 충실하게 들은 분들은 어떻든 간에 중간에 모의고사 볼 땐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과 다른 분이 강조하는 게 틀려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 점수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올해는 진짜 소홀히 합니다. 넘어갑니다. 미리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61페이지 4장 있잖아요.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 송달 있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권리구제는 시험에 딱 한 번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 또 한 번은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한 분 나왔고요.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최근에 서류 송달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서류 송달에서는 올해 뭐 개정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뭐 저기 하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개정 내용이 막판에 또 개정 내용이 정부 입법 예고안에 의해서 내가 책을 썼어요. 정부 입법 예고안이 이제 9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나오고 9월 달에 지방세 기본법 요거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책을 썼어요. 9월 달에 나온 거 특히 이제 저 했는데 이게 12월 달에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 통과되면서 표현을 바꿨더라고. 아 진짜 정말 그래가지고 정부 한일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하면서 표현을 바꿨어요. 뭐 응용 소프트웨어 뭐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이 뭐 정보 연계 정보 장치 뭐 처리 장치 이렇게 바꾸고 표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오표 다 나눠드릴 때 그 바뀐 표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 낮고요. 다만 올해 30회 시험에서 요 4장에서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보다는 종합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권리구제하고 서류 송달에서 약간 또 지문에 나올 만한 것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번 일요일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면 과감하게 넘깁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제1편 우리가 조세 총론을 다 봤고요.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에서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83페이지에서 한 장 딱 넘기니까 딱 이제 구분이 되죠. 제1편 조세 총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봤어요.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씩 추가해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제2편이 이제 지방세입니다. 제2편 지방세인데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기타 지방세는 살짝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86페이지로 갑니다. 86페이지 자 제1장 취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취득세 앞부분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징수 방법을 지난주에 좀 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징수 방법을 안 했더라고요. 나 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세 우리가 예고된 대로 여러분 진도는 여러분 요까지 딱 하고요. 그 86페이지 취득세 애초에 그냥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초인문과정 배웠던 분들은 그 기초인문과정 배운 곳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도록 합니다. 자 고개 드시고요. 끝난 건 아니죠 항상?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가야죠. 복습을 하고 가야죠.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저 글을 올렸더라고. 어디다가 카페였나 어디였나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냐면 복습하는 시간이 자기는 너무 소중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엔 좀 힘들고 복습하는 시간이 그냥 좀 막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막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괴롭긴 괴로운데 그래도 복습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복습을 하니까 전주에 배운 거 막 시작할 때 해주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할 수 없었던 내용은 왜 구별할 수 제가 기억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수업 시간 들을 때 내가 딴 생각을 했거나 그 부분을 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의도대로 딱 제가 왜 그런 걸 하는지 제 의도에 딱 부합하는 수험생이죠. 그런 수험생.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습하시면서 기억을 하는 내용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본인 스스로 느끼시면서 왜 기억 못했는지 또 기억 못한 내용은 다시 보충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요.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납세무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확정과 연계해서 징수 방법 또 가산세, 가상금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먼저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셔야 돼요.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가 그 다음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과세권자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자원분이에요. 특정 자원분.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본세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 또는 정부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2가지 일단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자동차세나 균등분 주민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보통 징수하지만 참고적으로. 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요? 3가지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요네들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은 뭐 한다? 신고납부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세 등등등. 근데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으뜸 경우에도 뭐만 적용돼?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다. 종부세.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할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얘는 제때 신고 의무,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세는 조세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우리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적용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40%.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그냥 신고겠네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일일 얼마? 0.025%, 10만 분의 25, 즉 0.025%씩 납부불성가산세 정도입니다. 최대 납부불성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 한세액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요 세목별로 봤을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일반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지역자원시설세도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똑같아요.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납부불성가산세만 적용돼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인데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 부과했는데 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 안 하는 거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안 하는데 지방교육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 납부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본세를 신고 납부 안 했는데 부가세를 신고 납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요. 종부세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양도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산금이요. 가산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다?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하는데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고지서 기준에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후 계속 안 냅니다. 납기후 매일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올해 바뀌어가지고 0.75%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0.75%씩. 근데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가상금은 0.75% 곱하기 60 하면 이게 45% 나와요. 일반 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가상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자, 중가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같은 고지서에 자, 두 개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자, 세목별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 따로따로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면세점 공부했습니다. 자, 면세점은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OX예요. 왜 자신이 없어? O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아니에요.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게 산출세액이니까 산출세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즉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자, 그 다음에 또 아직 뭐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면세점에서 면적 나오면 330제곱미터. 자, 면세점에서 금액 나오면 1억 3,500만 원 주민세에서. 그 다음에 또 소액징수면제예요. 자, 소액징수면제는 세액이 부가징수할 세액이 자, 요거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또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이런 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소한 6,000원 받겠다. 등기 등록해주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것들. 우리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에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독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재산세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자, 지역자원 시설세 층구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어느 때입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똑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이라고 똑같이 언제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 둘 다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7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재산세들하고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고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원칙 어느 때? 소득세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을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끝이 넘어가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이런 것들 등등 뭐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요. 뭐 올해는 뭐 하여튼 뭐 대충 그 정도. 그 다음에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자 봅니다. 납세무자가 원칙 납세를 확정하는데 자 과세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같은 애들은 원칙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자, 이렇게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예요,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싹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입니다.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 저쪽 분단 구경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자 4명 나란히 앉으셔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까먹었잖아. 어디가 얘기했어요. 자 근데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부가 철회요. 거기서 보냈다가 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주소나 송달 장소 이런 게 막 불분명해서 사무소나 이런 게 불분명하니까 걷어들였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니까 철회, 부가 철회 소멸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거 소멸 사유가 아니고 제척기간이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근데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강의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니까. 자 제척기간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제척기간 자 몇 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보증여시 소득세 같은 애들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15년,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이런 식으로 자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이런 거. 자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몇 년? 5년. 아니 5억 원 이상의 지방세라니까요. 자 몇 년입니까?
오, 자, 좋습니다. 5년입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국세가 5억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더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요.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제출한 자가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좌수에서 광명 찾는 게 수정신고고. 자, 둘 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결정, 경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나라고 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무신고, 또 가산세, 납부불성 가산세 50% 경감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둘 다 경감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20% 감면.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 수정신고하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정신고하면 10%, 50, 20, 10% 과소신고가산세 깎아줍니다. 둘 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납세무자가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 했다고 해가지고 납세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되고, 과세권자는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한 다음에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 사실은 이런 정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지방세 그러고 보니까 시한편 읊어드리려다가 안 했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면 1월 27일 날 있잖아요. 이번 2019년 1월 27일 날 제 카페에 제 강의 수강하고 현재 수강하고 있거나 했던 분들 서울 남산 있잖아요. 남산으로 제가 카페에다가 그 광고 뭘 추워 죽겠군요. 야, 이거 진짜. 옷 따뜻하게 입고 오면 되지. 그래서 1월 27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거기 카페에 자세히 그 공지가 돼 있어요. 1월 27일 날 그 서울 명동역 3번 출구 바깥에서 모여요. 거기 이제 광고 저 카페 오시면 거기 약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11시에 1월 27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명동역 3번 출구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저 걸어 올라가서 남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팔각정에서 우리 합격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잔씩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뒤풀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한테 힐링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뭐 많이 온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뭐 상 주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시간 비워놓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